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테슬라 폭락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테슬라 투자자분들도 많고 최근에 테슬라가 8% 급락 나온 적도 있고 해서 테슬라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국내 2차 전지 주식이나 전기차 관련 섹터 투자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이 좀 좋음이 제실이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테슬라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쭉 잘 올라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8% 급락 나오고서 지금 이제 하락 나와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특히 로보택시 이벤트를 하고 나서 이제 세상에 이제 테슬라의 비전, 제품 이런 것들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그게 하락으로 주가가 답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오히려 실망을 했어요. 그 이벤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하락 추세가 꽤나 오랜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면 되지 언젠간 오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뭔가 주가가 장기적으로 안 올라가고 또 오를 기미도 안 보이니까 슬슬 투자자분들이 지쳐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로보택시 공개 후에 테슬라 주가 8%대 하락. 근데 우버는 사상 최고치.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버에 오히려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테슬라에 돈 빠져서. 그러면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 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의 투자 성과가 미흡했다. 자율주행가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자율주행 회사다. 빅데이터 회사다, AI 회사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특히 테슬라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주세요. 물론 공감합니다. 미래에는 회사가 그렇게 될 거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이 계속 둔화되고 있어요. 근데 신사업에 대한 이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성과도 사실 미흡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죠. 뭔가 이때 만들 거다, 로보택시 이때 공개할 거다 이래서 또 밀리고 이 기술 언제까지 상용할 거다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뭐 어떤 신제품도 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는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경쟁력 부족이에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웰, 뭐 H100 이런 이제 칩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엔비디아 AI 칩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쌓으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쌓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테슬라의 어마어마한 자산이었는데 테슬라 주행거리보다 짧은 주행거리의 데이터를 얻은 훨씬 더 적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테슬라를 흉내낼 수가 있게 됐어요. 왜 그러냐? AI가 그걸 해결해 주거든요. 제한된 데이터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방대하게 잘 해석해서 테슬라 내지는 테슬라 내외 수준만큼의 어떤 그 자율주행 기술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보니까 이 AI라는 게 변수가 된 거예요. 오히려 테슬라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 세 번째로는 수익성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 출혈 경쟁하고 있지 테슬라 전기차 계속 가격 낮추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계속해서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로서는 사실은 투자를 계속해야 될 만한 이유가 사실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테슬라는 AI 회사나 자율주행 회사, 데이터 회사가 아닙니다. 명확히 말하면 지금은 자동차 회사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뭐 하는 회사죠? 반도체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 다니시는데 앞으로 사업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00억대 매출을 내는 사업가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회사원입니까? 사업가입니까? 회사원이죠. 근데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은 비록 전기차를 팔지만 나중에는 로봇으로 투더문 할 뭐 로봇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뭐 대중화 시킬 거고 로보택시 만들 거고 달 갈 거니까 스페이스X 갈 거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는 AI 회사고 자율주행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먹어서 1000억대 사업가가 될 거다 말하면 그 순간부터 사업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회사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럼 자동차의 판매량의 실적 그다음에 자동차의 어떤 신제품 출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유지하고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대감이 유지될 만한 환상. 투자자들이 계속 뭔가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중요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깨져버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슬라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치는 둔화하고 있고 생산, 배송, 기술 이런 일정들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아니 뭐 하나 이거 제대로 하는 거 없네. 일론 머스크 거품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인기도 옛날보다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AI한테 테슬라의 주요 고객층을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프롬프트 이제 좀 넣어가지고 테슬라의 주요 고객층에 대해 좀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 여기서 쭉 얘기하는 소득 수준, 연령대, 성별, 교육 수준, 지리적 분포 다양한 걸 고려해봤을 때 결국은 25세에서 40세 그러니까 이제 MZ세대에서 고소득,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의 남성분들이 대부분의 주 타겟이에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좋아하고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얼리 어댑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의 주 고객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느 분야의 일을 하냐, 공학, 기술, 엔지니어 이런 쪽 관련된 뭐 개발자 이런 쪽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테슬라의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근데 발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다음에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으면 치닫을수록 큰 타격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고객층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내가 개발자면은 아니 AI 시대가 오더라도 개발자나 뭐 아니면 이런 공학자들 뭔가 필요할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업무는 제한이 돼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비로봇, 비인공지능 이쪽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챗 GPT가 코딩도 대신해줘요. 그런 시대에 아무리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술력만 가지면 되게 다채롭게 뭔가 내 어떤 업무를 200% 300% 발휘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AI가 발전이 되면서 뭔가 이런 쪽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있죠. 특히 기술 회사들 있잖아요. 구글이나 뭐 이런 빅테크 회사들, 애플, 아마존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계속 기술 관련된 업종, 이런 테크 업종들의 어떤 그 일자리를 계속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그래서 기술 회사들이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 고객층들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테슬라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일론 머스크마저도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마저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명을 이미 했던 바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쭉 해왔고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1년 동안 경제 침체다, 뭐 많은 기업이 파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미국 쪽 뭐 월가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경제 위기는 사실 2022년이나 2023년에 왔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경제 상황이나 어떤 데이터나 통계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근데 이게 쭉 지연이 돼서 24년까지 와버린 상황이에요. 정부가 워낙에 아나무인식으로 돈을 찍어내고 뭔가 죽어가는 경제를 계속 뭔가 약으로 살리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약으로 어떻게든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약물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뛰지도 않는 심장을 계속해서 뛰게 만드는 식으로 이제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경제를 좀비처럼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막 터질랑 말랑 하는데 많은 기업이 파산할 거다. 제가 이것도 이제 2,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미국의 파산의 어떤 그 추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챕터 11 법정관리 신청한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요 정도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미 코로나 수준은 넘어선 데다가 요 정도 속도라고 하면은 한 2년 안에는 금융위기 수준까지 이제 기업들의 파산이 늘어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추세로만 보면 금융위기 이래로 기업들의 파산이 가장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경제위기나 경제침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의 악재는 뭐냐면 테슬라의 주 고객층인 고소득자, 기술직들, MZ세대들의 어떤 소득의 감소 플러스 알파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기술 섹터 쪽에서 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빅테크 기업들에서 해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테슬라가 이에 따른 직격탄을 받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잠깐 제 이제 입문과정 수강료 100% 환급이 다 되는 강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시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급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그래서 월가로 떠나는 투자 여행이라는 강의로 차트 강의뿐만 아니라 마인드셋 그리고 경제 분석 강의까지 3개를 동시에 선착순으로 10월까지 신청하시면 이걸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수강료가 11만 원이지만 실제로 이걸 실제로 다 100% 여러분들한테 다시 환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은 한 푼도 없는 강의예요. 뭐 알려드리는 거냐? 1년 동안 113배 수익을 내서 세계 투자대회 우승한 사람, 200만 원 가지고 2,400억 만든 사람, 10년 만에 부업으로만 1,000억대 수익을 달성한 사람, 이런 이제 월가의 전설들의 노하우를 제가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어차피 여러분들 내시는 거 없으니까 아마 실질적 무료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좋은 계기라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10월까지만 1, 2, 3 강의 동시에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있는 링크 있잖아요. 이 링크로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은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 저희 회사에서 연락드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대로 보면 미국의 200만 유튜버인 밋 케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케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는 금리에 민감한 주식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고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 고객들이 그러면 결국 소득이 줄어들면 테슬라 주식을 안 사게 될 거다. 내지는 테슬라 제품을 안 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좀 이제 실패했다. 사업은 뭔가 조금 약간 둔화되는 흐름도 있고 실적도 악화되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혁신이나 비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사실은 앞으로 테슬라가 바꿔갈 미래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이번 이제 어떤 로보택시 이벤트는 기술을 발표하기보다는 어떤 쇼 테슬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테슬라의 어떤 많은 기술력들을 보여주는 쇼 같은 느낌이었지만 비전이 뭔가 좀 약간 약한 느낌을 줘서 약간 불확실성을 줬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고려하게 만들었다, 고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테슬라라는 종목 특성상
이상 경제가 악화되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투자자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우리 테슬라가 결국 로보택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로보택시가 뭐예요? 주행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택시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전하는 게 오히려 불법인 사회가 된다. 왜냐?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이제 음주운전 뭐 위험하다 하지만 사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으로 피해를 보고 이제 뭐 사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AI나 로보택시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이런 게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우버 주가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떨어질 때. 왜? 테슬라 로보택시 좋은 거 아는데 테슬라 왜 타냐? 차라리 우버 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니 테슬라가 그 정도 기술력 올라오면 우버도 당연히 로보택시 할 텐데 그럼 우버에다 투자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버로 옮겨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버는 주가가 미친듯이 치솟아 오르고 있고 거의 지난주 금요일 주가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니까 우버가 거의 진짜 탑급인 수준이었어요.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그리고 밋케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비자들은 로보택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브랜드에 구애받지 않을 거다. 왜냐? 여러분들 택시 탈 때 브랜드 보고 타시나요? 뭐 타다나 우리가 카카오택시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브랜드 같은 거 보거나 뭐 기사님 얼굴 보고 타나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브랜드에 구애받지 않고 가격만 더 싸면은 그 차를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버가 더 주목을 받은 거죠. 테슬라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비해서 우버가 훨씬 더 좋은 비전을, 좋은 제품, 좋은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에서 더 빠르고 저렴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로보택시가 현재로서는 사실은 경쟁력이 없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쨌든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에서 로보택시를 이제 출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혈 경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소비자들은 테슬라 차를 타냐 우버 차를 타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가장 빠르게 값싸게 운반해 줄 수 있는 이런 차를 탈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록 테슬라의 기술력이 더 좋다라고 해도 우버가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2,000원 정도 택시비가 더 싸요. 사람들은 그럼 다 우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무의미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된다. 그리고 예상만큼 수익성도 높지 않을 거다. 왜냐? 로보택시끼리 마진 출혈 경쟁을 할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이제 어떤 택시 쪽 관련해서는 어떤 브랜드의 충성도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그래도 언젠간 오를 거야. 왜냐? 테슬라는 혁신적인 회사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주식은 아니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우리가 테슬라에 장기 투자를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닷컴 버블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좀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닷컴 버블 이후에 주가가 무너지고 그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데 6,100일이 걸렸습니다. 연수로 치면 17년이 소요가 됐거든요. 원금 회복하는데 17년이 소요가 됐고 그 이후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678%가 올랐는데 한 20여 년 동안 678%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가 닷컴 버블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나 뭐 우리가 기다렸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걸 고려해 봤을 때 엄청 큰 수익을 냈다? 아,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주가는 올랐지만 24년 기다려서 6.7배 버시려고 투자를 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벌려고 투자하시나요? 6.7배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이고 대단한 수익은 맞습니다만 24년까지 기다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큰 메리트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왜 닷컴 버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어떠한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더라도 이미 지금 닷컴 버블 수준의 버블은 넘어선 상황이에요. 이때가 닷컴 버블이고 지금 이제 버핏 지수 모델을 기반으로 했을 때 닷컴 버블 때보다 현재가 훨씬 더 버블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모델로 봤을 때도 현재 닷컴 버블에 필적할 만한 수준만큼 버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주가가 이제 평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으면은 요 갭이 좀 크다. 이 멀티플 값으로 이제 버블을 판단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 회귀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닷컴 버블 수준에 필적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지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고 실제로 주가뿐만 아니라 그 내재 가치에 비해서 올라간 주가의 어떤 형성된 수준도 많이 버블이긴 하다. 비싸다. 이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닷컴 버블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진짜 10년 이상을 원금 회복에만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그러면은 너무 부정적인 얘기, 너무 비관적인 비판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럼 테슬라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긍정적인 미래 전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 특징해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잠식을 했습니다. 어쨌든 리비안 뭐 무슨 회사 많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1위고 전 세계를 보더라도 테슬라를 따라잡을 만한 전기차 회사를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중국에서 중저가의 어떤 그런 모델들로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중국도 이제 중저가의 저가의 어떤 모델들의 어떤 전기차를 출시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더 앞선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로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인데다가 테슬라를 믿고 따르는 팬들이 많아졌어요.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형자산이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테슬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떤 되게 유명한 탑스타 연예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탑스타들은 구설수가 따르죠.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테슬라는 굳건히 자기 갈 길 갈면서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은 유지되고 있다. 세 번째로 신사업 기대감이 있죠. FSD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저장을 하고 에너지를 혁신하는 솔루션뿐만 아니라 로봇 공학까지 해서 이 세 개 사업 중에 하나만 대박을 치더라도 테슬라의 시총은 지금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전기차 회사들의 고점 대비 낙폭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47%, 즉 거의 반토막이에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실 수 있지만 리비아는 94% 빠졌습니다. 1억 투자했으면 지금 잔고에 600만 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루시드도 94%, 피스컨은 심지어 상폐됐습니다. 마이너스 100%고요. 장외 거래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마이너스 100%까지 찍었습니다. 상폐되는 상황이고요. 니콜라도 99.8%. 1억 투자했으면은 몇백만 원도 못 건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말한다라고 이거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주가라는 거에는 심리뿐만 아니라 내재가치, 어떤 재무제표의 어떤 전망,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겨서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대부분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테슬라의 주가가 비록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밖에 없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1등 기업이다라는 거를 굳건히 이제 알려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당장 떨어진다, 앞으로 무조건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숙지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의 투자가 장기적인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리스크적인 부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